자, 이제 도시개발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8년 전인가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그냥 답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3초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일 뿐이지 나오면 무조건 3초만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거야. 자, 지금 구역 지정한 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3초를 찾아보셔야 돼. 100%니까. 해서 이슈가 되게 될 거 가봅시다. 시골에서는 먼저 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시골 아닌 게 뭐라고요? 주상국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초과하는 지역. 그래서 예시값으로서 상업적이 전체 100분의 50이다. 그러면 3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읽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요약집 봐도 그런 거 안 나와 있어. 디테일한 내용들은 필요가 없고 3초 답을 외우시라고 답을 내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2번 나왔거든요. 다 똑같아. 한 번은 주거적이 100분의 40, 한 번은 상업적이 100분의 50입니다. 그러면 저 바꿔주려면 공업적이 100분의 40, 뭐 이런 식으로 100분의 35 이런 식으로 뽑아준다 해서 그냥 단순하게 가실 주제 이렇게 보셨고요. 자, 요거 이제 구역 지정 관련해서 한 문제가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 가지고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구역 지정 관련해서 자, 출제 쟁점 한 8개, 9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딸랑 한 문제 나와 있어 작년에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고 많이 나왔던 거. 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케이스, 요청, 제한, 천재, 지변 이렇게 3가지로 갑니다. 이 외에도 2개 더 있는데 그걸 따지지 말고 요청과 제한과 천재, 지변. 요청 앞에는 자, 뭐가 있었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가야 돼.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이런 표현 안 쓰고 산업통상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장관이 요청할 숫자 상관없습니다. 숫자 전혀 포인트 안 돼. 두 번째 이슈가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한 나와 있죠. 공공기관이 뭐야? 토지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각종 공사. 여기서 뭐는 빠진다? 지방공사는 빠지게 된다.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천재지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장관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 숫자 중요치 않아요. 숫자는 전혀 의미 없고 제한 가지고 구성을 하다가 30회 때 이제 천재지변이 구성이 됐다. 그리고 누차 부탁드리지만은 시험 지문 5개 중에 1개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거든요. 중간에 막히면 무조건 패스인 거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 1만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된다. 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최소 주거지역, 상업지역 얼마? 1만 이상이기 때문에 해서 계획적 개발에서는 1만 이상은 필요하다. 넘어가서 자, 그 개발 행위 관련한 거 이게 정비법에서 25회 때, 29회 때인가 2번 나왔었거든요. 허가 대상 개발 행위 외우셔야 됩니다.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5, 29회 때 정비법에서 나왔던 주제 땅 생긴다. 토지분할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는 거. 건물 생긴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 나무 생긴다. 벌채, 식재 이렇게 가는 거야. 자세히 보지 말고 벌채, 식재라고 하는 거. 무덤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요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의제 등 관련 딱 하나 나와 있죠. 환원되지 아니한다. 자, 국토계획법에서 완료 들어갔을 때 용도적 환원되지 아니한다. 도시개발법에서 환원되지 아니함. 2개 묶어서 7년 동안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시면 안 돼. 그저 무조건 뭐라고요?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 나와 있죠.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해서 거기 바로 보니까 점점점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다 오른편. 일단 이렇게 구성합니다. 과거에 나왔던 지문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이런 게 예시가 돼. 도시적 외지역 이런 게 예시가 돼. 근데 따로 여기서 답을 뽑고 싶을 땐 뭐라고요? 3초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주상국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했을 때 이 쟁점이 있었고 시행 방식 작년에 나왔었죠. 그래서 수용 방식 계획적 그 다음에 환지 방식 대지 지가라고 하는 거. 혼용 방식이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신 이 문제는 아마 학계론 개발론 파트에서 아마 올해쯤 출제가 될 테고 그때 답은 보나마나 환지 방식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수용 방식은 너무 간단해서 문제 내기가 지랄이거든. 그래서 출제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환지 방식. 자, 요건 이제 흐름을 보셔야 돼. 26회 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관련해서 환지 방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7회, 30회 때 학계론에서, 학계론 얘기입니다. 바로 정비사업의 분류해서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 자, 각 한 문제씩 구성돼서 31회입니다. 그럼 보나마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가지고 구성을 할 거고 30회 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관련해서 일반론 이런 것들을 지문에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테고 하여튼 혼용 방식 요거 한번 쟁점. 그 다음에 이제 시행 방식별 개발 계획에서 수용 방식일 때는 세목이라는 것을 개발 계획에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요거랑 같이 이제 엮어서 봐야 될 게 뒤에서 수용 방식일 때 공공시행자, 지자체, 지방공사 동의 없이도 수용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은 동의 등을 얻어야 좋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지자체, 지방공사 동의 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국토기획법의 그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환지 방식일 때 원래 동의 받아야 되는데 국가 지자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보셨고요. 답은 4번.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조합 설립하려면 세 단계. 자 동의, 그 다음에 설립 인가,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뼈대. 해서 자 지금 이제 정관 작성 7명 이상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별로 안 중요해. 얘는 7명이든 5명이든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이슈 답 되겠죠. 그래서 포함돼야 된다. 해서 패턴 잡아내셔야 돼. 패턴 포함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린 편. 3번 지문요. 자 환지 방식으로 없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없다. 틀렸죠? 내용 앞에 보지 말라고 없다 이렇게 훈련하고 나서 봐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뒤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이게 어려웠었지. 동의 요건, 면적 3분의 총수입을. 근데 국공유지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제 도포. 오늘 2개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도시개발법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자, 동의 요건 할 때 국공지 면적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할 것. 다시 국토계획법에서는 뭐가 되고 제외가 되게 될 테고 도시개발법은 어떻다? 포함.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년 동안 3번인가 답을 뽑았던 주제인데 알면서 매번 당해 이 포함인지 제인지 볼 때마다 겁나 헷갈려. 그래서 국제시장의 도포 가게, 국제 도포 이렇게 묶어서 가실. 그리고 요건 이제 패턴을 물어보는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고 나서 실시계획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1번 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어렵지 않고요. 2번도 끄트머리 봐야 돼. 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27회 때인가 답이 됐던 주제. 실시계획 인가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끄트머리 첨부돼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답은 변경인가 얘기했었죠. 자, 면감 비증감이라고 해서 면적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소라고 하는 거. 사업비는요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가자, 증가 또는 감소라고 하는 거. 이거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100분의 20의 증가 등은 어떻다?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요 정도 실시계 보셨고요. 간단하게 또 정리하고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중에서 몇 페이지를 가서 봐야 되는 172페이지 가서 자 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변경이 제일 중요한 단어야. 제일 마지막 단어는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이 싸움 붙이거든요. 그래서 자, 바로 1년 이내 인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 변경한다. 맨날 6개월에서 틀리게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바로 시행자 변경. 오늘 문제는 빠져있지만 1신 2착. 키워드 뭐라고요? 변경이라고 하는 거. 1신 2착이 아니라 1신 2착은 틀리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 단어가 뭐라고요? 변경이라는 거. 변경이라는 단어 키워드. 자, 지금 5년 사이 두 번 답을 뽑았었고요. 조합 설립 동의 관련해서 3분의 2분의 1 숫자는 중요치 않고 국공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설립 인가 관련한 지정권자한테 인가. 이걸 지난번에 국토부장으로 인가 이렇게 틀리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치 않고요. 답이 되는 주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다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고 설립 등기 쟁점안 되고요. 조합원의 자격, 토지 소유자, 보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27회 때 나왔던 거. 자, 조합원이 돈을 내지 않게 되면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 아직 안 나왔었고요. 임원 관련해서 겸할 수 없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거 있었고 뒤에 지문은 이제 강조 드릴 거. 대의원 조합원 수가 자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정비법은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 싸움 붙였고요. 제일 까다로운 게 100인인 경우, 50인인 경우 이런 식으로 70인인 경우 이렇게 예시하는 것도 잡아낼 거. 총회 필수 의결사항 뒤에서 강조했지만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라. 뒤 미리 당겨서 볼까요? 자, 정비법에서요.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때는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럼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조합장은 보궐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어떻다? 총회 선임이든 해임이든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정비법에서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그런 거 나옵니다.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한 총회. 자, 조합원 100분 이상이면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 자, 바로 인가 불필요한 거 나와 있죠. 자, 10% 면적 범위 내에서 면적의 감소, 그 다음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증감, 해서 면감, 비증감, 숫자는 10% 이내일 때 변경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그래서 27회 때인가 나왔던 주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제 빠져 있지만 위탁해서 지방공사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할까? 지방공사가 대표과,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방공사가 대표과. 이거 구구단위죠. 그래서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케할 수 있다. 누가요? 공적인 주체가. 그래서 자, 그 대행 얘기는 두 개가 다 나왔죠. 누가 대행케 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박스형 문제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공적인 주체를 의미한다. 이에 대응해서 지금 뭐를 대행케 할 수 있느냐. 4개 나와 있죠? 그걸 외울 건 아니고 지난번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전부 답 5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대행 위탁이라고 하는 거. 밑에 놈한테 어떻다? 대행케 할 수 있다. 윗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비용 부담 관련해서 자 27회 때 나왔던 주제 행안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아까 국토기획법에서도 이슈가 됐지만은 자 지자체 장관의 비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게 되면 어떻다?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할 이 정도로 보셨습니다. 나머지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끊어가야 있네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용 방식 얘기 봐야 되는데요. 자, 도시개발 채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쟁점 3가지 하나 있었죠. 하나가 승인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상환 기간이라는 거, 세 번째가 중도 상환할 수 있다 해서 자 28회 때가 나왔던 주제, 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이라고 하는 거 5년부터 10년까지 깔아주는 질문,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답은 5번 되겠네요. 그래서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아서 3가지 이슈. 자, 이렇게 3가지 뼈대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자, 제발 시험 보러 가서 문제 지문 좀 읽어주마요. 읽어보면 알았던 것까지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대단히 단순하게 첫 번째 승인, 행안부 장관의 승인. 두 번째, 자, 상환 기간 5년부터 10년까지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형제 공급 개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일단은 원형제 파트는 지금 이제 문제를 낸다면 100% 나올 게 5번 지문인가요? 자, 지자체 끄트머리 가야 돼 해서 매각할 수 없다.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형제를 겁나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전매 제한을 받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 문제일 뿐입니다. 나오면 거의 100% 매각할 수 있다. 지난번 이거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문제가 원형제 공급 가격에서 감비 뭐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 감정가 플러스 공사비 뭐 이렇게 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안 나올 테고 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다면 제일 유력한 거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맨날 뽑아주는 게 3분의 1 얘기 답 안 됩니다. 답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3번 끄트머리 첨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처음 보신 지문일 겁니다. 저도 처음 봤으니까 문제 만들면서 해서 모를 얘기들 전혀 신경 쓰시면 안 돼. 아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본된 몇 가지를 가지고 벗어나 있으면 그때가 찍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이래서 찍고 저래서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수용 방식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 자료 174페이지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하는 거 발행 보니까 첫 번째 밑줄을 그어져 있는 게 승인 나와 있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슈 상환기가 5년부터 10년까지. 그 다음에 중도 상환 신청할 수 있다. 중도 상환할 수 있다. 뒤만 봐야 돼. 사연들이 엄청 많아요. 계속 바뀝니다. 그걸 쫓아가시면 절대 안 돼. 왜? 못 외우거든. 못 외우니까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없다 있어만 가시고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자,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주제가 아까 이제 토지상환 채권 얘기하고 수용 얘기 나와 있는데 지자체 지방공사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고 보증 없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공적인 주체만 쟁점 삼고요. 원형제 공급과 감비 이런 거 나와 있었고요. 전매 제한 받지 않는다. 국가 지자체의 경우 그 정도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성 토지의 공급 등 해서 자, 계속 패턴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다. 우리 법에서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만 상정을 하고 있고 23회 때 그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한번 틀리게 뽑았는데 요즘 트렌드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수의 계획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유책에 뽑을 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해야 된다, 수의 계획의 방식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추첨은 택지와 공장 용지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관련 생점 보셨고요. 환지 방식 등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쉽게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자, 해서 첫 번째 시행자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오른편. 2번 지문은요.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 손도 못 댈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자, 정전 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없다인데 환지 예정적 기본 속성 뭐라고요? 사용 수익 권능이 이전이니까 종전 토지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 4번 자, 포함돼야 된다. 요것도 한번 답이 됐던 주제야.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다 라고 하는 거 다음날 빠져있죠. 다음날 빠져있고 그 다음에 채비제는 누가 취득한다? 시행자가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두 개나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어려운 거 빼버리고 환지처분 공고 제일 쉬운 형태의 문제 여러분 요약집 176페이지 가서 환지처분 공고해서 본다, 취득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사건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전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데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한편 이게 이제 사유재산권 문제고요. 행정상 처분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 등은 변화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요 간단한 주제 살펴드렸고요. 자, 그 외 청산금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항상 갈 때 뒤부터 봐야 돼. 취득한다, 본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다음에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데 뒤를 보셔야 돼. 절대 앞을 보시면 말려요. 해서 요거는 이제 취득한다면 다음날 빠져있으니까 일단 틀렸다. 이렇게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도시개발법. 이어서 이제 정비법 문제. 자, 지금 이 문제는 자, 보니까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정비 기본계획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될 텐데요. 정비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삼았던 게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시장 등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비교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29회 때인가요?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한다 해서 틀리게 나왔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 기본 방침을 정하게 되는 거 179페이지. 국토부 장관은 어떻다? 기본 방침을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다. 해서 기본 계획은 시장 등에 이에 비해서 자, 또 하나 지금 기본 방침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 제일 어려웠던 게 이변단 있었죠. 해서 20% 변경 단축 등에 있어서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사실은 답을 뽑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 틀린 거야. 이변단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어차피 시험 문제에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뭘 뽑는다고요? 자 이렇게 이변단을 깔아놓고 나서 어떻다?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다고요? 자 변경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다. 이변단이면 어떻다? 변경 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정비 계획에서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일변 보니까 답 몇 번 되는 거야? 요건 찍는 문제인데요. 3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3년짜리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이나 3번 중에서 골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변 정비계획은 정비 기본계획은 덩어리가 크니까 좀 큰 스케일이 그러니까 20%까지 바로 변경 단축 등 어떻다? 이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정비계획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10% 이상만 되더라도 어떻다? 이때는 다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해서 2변단의 1변이라고 하는 주제 요거가 관련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3년짜리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법조문을 보니까. 근데 3년을 굳이 외울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1변이라고 하는 거, 1변이라고 하는 거, 1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정비계획 관련해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그 179페이지에 2변단 나와 있죠? 수립 주기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었고 2변단이 30회 때 구성이 됐다고요. 그러면 2변단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변경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끄집어내게 되면 지문 형태로 구성하면 점점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떻다? 틀린 편. 아예 통째로 외우자고. 어차피 그 앞에 뭐를 넣을 테니까 2변단이라고 하는 거 말고 이걸 변형해서 출제를 할 거다. 그래서 2변단에 걸리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2변단을 초과하는 부분, 넘어서는 부분은 어떻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예 키워드 뭐라고요? 변경 승인. 아예 외우십시다. 뭔 얘기냐면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변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 그 밑에 정비계획 절차 생략 1변 나와 있죠? 해서 자 요렇게 3년짜리가 법조문이 있는데 쫓아가지 마시고 1변 요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정비사업 시행 방식 등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면 안 되지. 우리가 외운 걸 대입해 가야 돼. 자 중요 방식이 뭐가 돼?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환지 방식.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중에서 재건축에서만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 자 어디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그래서 일단 D급번 틀렸죠? 재개발에서 오피스텔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읽어보시면 안 된다고. 시행 방식 하게 되면 관리처분하고 환지만 쇼부를 갖고 쳐야 된다고. 그래서 관리처분 중에서 오피스텔 들어가는 건 어디에 하나인다? 재건축에 하나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리을번 더 틀렸죠? 재건축에서는 어떻다?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요 근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거 갖고 계속 내고 있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해서 30회 때는 준주거적 상업적 외적에서 30% 오피스텔
오피스텔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어. 역세권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어떻다? 30% 이내에서 자 오피스텔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항상 문제 형식이 정해져 있고 답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또 그런 생각 가지고 혹시 그걸 벗어나면 그런 걱정을 하지 마. 이것도 못 외우니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비슷한 문제를 지금 똑같은 문제를 심지어 어떻게 하다 문제를 완전히 똑같이 내는데 또 틀리는 사람이 있어. 놀라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고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고객이라고. 요는 시험은 무조건 증을 따야 되는 과정이고요. 몰빵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텍스트를 다 읽을 수가 없다는 거야. 제가 가끔 이제 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를 1분 안에 해서 읽어질 것 같아? 못 읽어. 그래서 이미 빠그라져 버리죠. 자, 그래서 시행 방식 포인트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재건축 조합 보기 앞서서 전체 맥락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자, 180페이지부터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에서 자, 다시 학개론서 27회 30회 나왔던 문제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나와 있죠.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뭐 들어가 있는다고요? 저당이라고 하는 거. 자, 재개발은 뭐라고요? 열상이라고 하는 거. 재건축은 뭐라고요? 양호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시행 방식을 갖고 문제 구성하면 관리처분하고 환지만 쟁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거, 재건축에서 관리처분은 준주거적 상업적일 때 100분의 30까지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 환지되는데 유일하게 환지 안 되는 게 뭐가 된다? 재건축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그 다음 관련 용어에서 자 공동이용시설. 제일 힘들었던 거죠. 출제 비중 제일 높았던 거. 자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탕이라고 해서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탕이라고 한 거.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탕이라고 한 거.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탕이라고 하는 거.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탕.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세화수, 구세주는 화요일 수요일에 해서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타거당,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자, 공법에서 지금 이제 7년 사이에 한 3번쯤 내는 문제 진짜 드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정비법 내에서만 보게 되면 제일 많은 출제라는 게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그 다음에 25회, 30회인가 29회 때 나왔던 문제 바로 허가 대상.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면 그 다음에 1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 문제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재건축에 관한 내용 가볼까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 설립 등에 있어서 자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토지 등 소유자 기초적인 개념이죠. 자 재건축에서 지사권자 제외라고 하는 것 포인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요거 이제 사업원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지. 재건축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자, 4분의 3 뒤에 빠져있죠? 얘기하다 만 거야. 해서, 자, 먼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안에서 4343 또는 주택단지 밖에서는 4332 거기다가 바로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4번, 그 다음에 2번 얘기가 각 틀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도 하나 이슈.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이하가 됐을 때 재개발에 있어서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은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궐감사 어떻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답은 몇 번? 5번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보궐위사, 보궐감사,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궐이사, 보궐감사 해임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조합장은 보궐이든 아니든 간에 선임이든 해임이든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해서 이 얘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184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정비사업 조합 관련해서 동의요건, 재건축 4343, 4332, 재개발 4321, 공통적으로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 될 테고, 설립 등기가 있어야지 조합은 성립하게 된다. 그 밑에 페이지에 자, 조합원 재건축에 지상권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될 수 없다. 임원, 선임, 해임 나와 있죠? 보궐이사, 보궐감사만 어떻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나머지 선임, 해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그
그 밑에 이제 총회 개최 관련해서 작년에 나왔던 것이 조합원 얼마? 10분의 1 나왔단 말이야. 그럼 대의원 수 얼마? 3분의 2도 충분히 나올 것이다. 회의는 어렵습니다. 거기 이제 7일 전까지 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대단히 까다로웠던 거. 그리고 아까 우리 공동 이용 시설만큼이나 많은 출제,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줄줄이 해야 돼. 조합원 있었죠. 두 번째. 자, 정비사업비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시공자,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라고 하는 거, 조비 시비라고 하는 거, 조비 시비. 진짜 중요한 게 조비 시비. 해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조비 시비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관련 쟁점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가받은 관리 통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게 변신 수인,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변신 수인이라고 해서 자, 관리 청계 공급계획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그 내용을 변경할 때 다시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이제 일정한 변경에 있어서는 어떻다? 신고하면 될 테고 수반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187페이지 관련해서 변신 수인이라고 하는 거 187페이지 관리 처분계획 인가 나와 있죠. 해서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신고만 해도 되는 게 뭐라고요? 변경한 때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때. 그 6번 질문은 이미 답을 뽑았으니까 이건 포인트가 안 될 거야. 똑같은 문제를 내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변신 수인 걔를 제외 6번 질문을 제외하게 되면 내릴 수 있는 게 변신 수인이라고 하는 거, 변경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지금 이제 답은 몇 번? 자, 바로 수반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아예 문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변신 수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 약간씩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외우게 되는 건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야. 변신 수인, 관리청 인가 관련해서 외울 게 뭐라고요? 변신 수인. 변경할 때는 뭘 해야 되고 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대응에서 수반하는 경우 어떻다? 인가라고 할 그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 이슈. 자, 전체 그 절차 물어보는 문제고요. 28인가 요소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16회 때도 한번 나왔던 문제 패턴입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라고 해서 건설 계획 확정을 뭐라고 한다? 사업시행 인가. 공급 계획의 확정을 뭐라고 한다?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다. 준공 인가,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그래서 자, 제일 빠른 게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준공 인가, 그다음에 이전의 고시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해서 자, 요것도 준비하셔야 돼. 특히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윤곽 갖고 보셔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과목과 틀리게 전체 그림을 계속 봐야 돼. 전체 그림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자, 이미 시험 문제 다뤄졌거나 다 다뤄질 수 있는, 이렇게 외울 수 있는 영역까지만 뒤지게 판다. 그래서 요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겠고, 그 다음 조제 가세요. 자, 청산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답 몇 번? 2번 이렇게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발 틀린 것을 고르시든 옳은 것을 고르시든 없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내다가 귀찮아서 하도 중복되니까 짜증나면 하는 것들이 있다를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몇 프로? 4%. 자, 이게 이제 한번 답이 됐던 거죠.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전의 고시가 있게 되면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부터 바로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걸 틀리게 뽑아냈었는데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 외 마지막 쟁점. 자, 우리가 이전에 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언제 취득합니까? 이전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그러면 이제 소유권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권리가 함께 넘어오게 될 것인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저당권자 입장에서 저당권 설정자가 작은 물건을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죠. 그 사람이 받게 될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묶어서 기억할 거. 우리 민법상 자,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는 개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 요구하십시다. 뭐가 있었어요? 자, 바로 수용보상금 청권, 그다음 화재보험금 청권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도 다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이유는 저당권의 소멸사유라고 해서 목적물의 멸실이라든가 공용징수가 있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래서 나왔던 주제가 이런 게 몇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협의 취득을 했다.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민법 이슈.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등기법에서 이슈 삼았던 거 진짜 이건 더 이렇게 중요하지. 이전 등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뭐였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키워드 두 개 있었죠. 하나가 신청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직권 말소. 해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 그리고 세 번째, 직권 말소. 뭐를 제외하고? 상지를 제외하고. 특히나 이제 법원이 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도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어떻다?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뭐가 아닌 바에야? 상지가 아닌 바에야 모두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상지가 아닌 바에야 어떻다?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요 정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끊어가고요.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검토합니다.